이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네. 북한군이 실전 투입 경험을 쌓게 되는 것, 그리고 네. 또 러시아로부터 군 기술을 지원받게 네. 되는 거, 이런 게 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이뤄질 만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 파병 참전이 예.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네. 사실은 우리 안보 위협으로 직결되는 바로 올 이런 수가 있는 사안이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들이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예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더 큰 위협으로 와닿는 거고, 또 뭐 북한이 엊그제 화성 19형이라는 신형 ICBM을 쐈습니다만 예. 러시아 기술 지원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반대급부로 첨단 기술을 받는다면 뭐 예를 들면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네. 항공 최신 전투기라든지 이러한 기술이나 무기 체계 지원을 받으면 또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 이걸 마치 뭐 강 건너 볼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뭐 미국의 전략 폭격기 네. B1B가 참가한 이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은 됐던데 네. 이게 그 화성 19형 발사에 좀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고 네. 뭐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떠서 공중훈련을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좀 네. 실질적으로 위협을 많이 느끼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게 어제 비온 폭격기를 예. 중심으로 한일 전투기 같이 호위하는 이러한 이제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런 한미일 공중훈련을 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흔치 않은 일이고, 북한 입장에 이제 비온 폭격기가 또 전술핵 전술핵 폭탄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평상시에는 이제 재래식 탄두만 실지만 유사시 좀 개조하면 이제 전술핵 무기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북한이 ICBM 쏜 다음 날 한 게 아주 의미 있는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그 리퍼라고 영화에 네. 이제 킬러 드론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킬러 드론이요? 킬러 드론, 예, 네. 미국의 킬러 드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리퍼인데, 거기서 그 공대지 정밀주도 폭탄으로 이동 중인 가상 북 ICBM 발사대를 파괴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무인 공격기 킬러 드론이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한 것도 미 드론이 한국에서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전보다는 북한에 좀 더 강화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뭐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기 지원이든 네.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 좀 원하는 것들이 좀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당장 뭐 심리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네. 뭐 북한군을 만약에 일로 넘어오더라도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뭐 외교관 특유의 그냥 전략적 모호한 대답인 네.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원래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대북 제재 관련해서 뭐 여러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옵션, 군사적인 옵션. 그럴 때 항상 나오는 게 모든 옵션이 온 더 테이블 위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예. 주태용 장관이 비슷한 표현을 저 외교부 장관이 예. 외교부 장관께서 비슷한 표현을 하신 건데, 네.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살상 무기, 이제 공격용 무기죠. 등도 뭐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최악의 상황을 상징한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고, 이제 북한군 실전을 벌이는 이제 우크라이나군과 실제 전투를 하는 상황이 곧 이제 수일 내에 벌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방어용 무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KBS 회견에서 천궁 같은 방공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천궁 원은 이제 항공기 격추형이고 천궁 2가 탄도 미사일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인데, 이 두 개 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게 이제 신형 미사일인데
우리 코가 석자예요. 예, 우리 코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빨리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된 게 호크라는 구형 네. 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도 2년 전에 퇴역을 했는데 미국하고 스페인도 최근에 호크 미사일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옵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공 미사일 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또 이제 러시아 드론 공격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뭐 전자전으로 전파 방해로 무력화하는 제모라든지 뭐 이런 드론 탐지 및 방어 장비 뭐 이런 것들도 우크라이나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협력 지원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현지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 네. 이게 뭐 우리 정부의 설명이었는데 민주당과는 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니터링단을 보내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네. 사실 민주당의 최근 인식 같으면 네. 딱히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야당 행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어떤 며칠 전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보내려면 조용히 뭐 몰래 보내든지 하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누가 얘기하셨다는데 네. 아니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야당이 알았으면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셨겠어요? 그러게요. 예. 예. 그리고 이 참관단의 경우 이제 비슷한 성격의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라고 파병을 했습니다. 3,600명이 갔는데 그 전에 이제 뭐 현지 조사 등등을 위해서 일부 요원들이 갔는데 그때도 국회 동의 안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국회 동의 안 받았고요. 한교 의원께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세미나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김병주 의원께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니까 김 의원께서 과거에 뭐 이라크라든지 미국의 중부사라든지 그런 데에도 국회 동의 없이 가신 적이 있다. 현역으로 계실 때 예, 이제 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본인도 그렇게 가신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군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자가당착 아니냐, 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한기 의원께서 좀 하셨죠.